여기 나오는 거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당연하지요.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거, 이게 기술이니까 그런 것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어떤 예문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형 공장에서 기존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라인을 다시 갖추는데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공장 근로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말이 일시휴직이지 사실은 그들 중 일부가 구조조정되어 직장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평생 동안 익힌 전문 지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세월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다. 즐거웠던 시절을 마감하고 지금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이건 이제 한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쓴 건데, 퇴직을 시켜야 되니까, 구조조정을 시켜서 직원들을 잘라야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중간 관리자는 굉장히 힘들겠죠. 아,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의 중간급 관리자 한 명이 근로자들이 느끼는 현실을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좋은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거고요. 현재 자신이 치르고 있는 고군분투를 좀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는 비전 이야기로 말이다.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비전 이야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는 회사가 몇 가지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과 다른 공장들도 문을 닫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로 말문을 열었다. 이제 처음에 말문을 딱 뗄 때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공장에 가본 적 있으세요? 문을 닫게 된 공장들 말입니다. 그곳의 근로자들은 우리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상황이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에는 적어도 새로 만들 제품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고요?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냐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동료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페인트 부서가 늘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의 생산 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어 시스템을 보완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 어떨까요? 이 밖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계획은 많습니다. 더불어 기회도요. 이렇게 지금 중간관리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다. 동일한 사실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아주 좋은 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유도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 미래 비전은 이런 거다 라고 설득을 하면 조금 더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비참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이야기의 힘으로 타인의 고정관념을 바뀌게 할 수도 있다.
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건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소개되는 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뭐 고통스럽다, 나쁘다, 불행하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바로 내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어느 해 부활절날 나는 그 친구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다. 나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야기꾼 에드 스티벤더에게서 들었던 천국은 파티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이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나는 파티 흥을 깨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증거를 제시한다. 그 사이 초대형 화면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적나라하게 비춰진다. 즉 파티의 흥을 깨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은 자신의 선물을 즐길 줄 아는 인간 사이 고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뭐 대충 그런 이야기였다. 지금 파티에 초대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그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던 친구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아무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강한 어조로 말했다. 천국은 파티장이 아니야. 난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반응에 놀란 나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길 바라세요? 라고 물었다. 그가 무엇라고 빠르게 중얼거렸지만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친구가 눈을 내리깔더니 나에게 커피 타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짧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중에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갖고 긍정적인 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야기의 힘으로 타인의 고정관념이 바뀌게 할 수도 있다.